대입의 시작인 고등학교 1학년을 슬기롭게 시작하는 방법. 입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채널 분당 입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입니다. 저는 윤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아입니다. 네, 김재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두 학생들한테 예비고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제일 처음에 두 학생들이 예비고일 때 요때 기분이 어땠는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약간 결연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 고등학교라는 곳이 어쨌든 중학교보다는 더 큰 곳이고 이제는 진짜 대학과 연결되는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뭔가 되게 많이 불안했었던 것 같고,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고3을 빼고는 아마 이 시기 때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세대라서 이때 한참 그 학기 중에 게임하면서 놀고 있다가 겨울방학 되니까 이제 학원들에서 다니던 학원들에서 윈터스쿨 같은 걸 막 하잖아요. 전 그래서 그때 정신없이 그냥 학원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두 학생들 성적이 좋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행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흔히 얘기하는 선행은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저는 고등학교 전까지는 영어랑 수학만 그 선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선행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과학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 고등학교 겨울방학, 그러니까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과학탐구 인강을 좀 들어보긴 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수학 선행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시작해서 예비고일 때쯤에는 미적분을 한두 번 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나요? 크게 도움 안 됐습니다. 미적분 다시 공부하려니까 다 다 까먹어가지고 잊어버려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어때요? 승현 학생은? 저도 수학은 그때 수 1, 2까지는 한번 경험을 해봤었던 것 같고, 국어는 그때부터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약간 개념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시가 뭐고 뭐 표현법들은 무엇인지 그런 공부들을 했던 것 같고, 과학은 통합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학원에 들어가서 통합과학을 먼저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하게 했었던 것 같고, 중에서 도움이 됐던 거. 이제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국어는 그래도 어쨌든 개념적인 내용을 배우니까 계속 쭉 연결이 됐었던 것 같은데, 수학은 내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습한 거보다는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한 첫 단추까지는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 아까 두 학생 다 얘기를 해줬는데 예비고일이 그 통합과학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도현 학생은 인강을 들었다고 했고 여기는 학원을 다녔다고 했는데 통합과학을 배운 게 도움이 정말 됐는지, 아니면 아이고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냥 학교에 가서 열심히 따라가도 충분히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사실 예비고 1부터 정시를 준비하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과학을 걱정하는 이유가 수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시험을 볼 거면 그 예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제가 통합과학 공부할 때 목적으로 한 거는 나중에 수업을 들을 때 이거를 예전에 봤던 개념이지 하면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거라서 그냥 1학기 중간 기말 범위까지만 해놓고, 네. 그러니까 무제풀이 말고는 뭐 개념을 한 바퀴 돌린다든가 네. 그냥 그런 어떤 정도의, 건지 알아만 좀 봐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에서 한 거지, 뭐 이걸 완벽하게 끝내겠어 이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승현 학생. 저는 어쨌든 저도 통합과학 공부를 했을 때 도움이 되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도움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개념을 처음 접하느냐 아니면 어디서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한번 들어봤냐의 그 두 접근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배울 때
그 과목에 대해서 어쨌든 이미 어떤 내용이 나올지 알고는 있으니까 접근을 할 때 두려움도 좀 적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1학기 중간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1학년 중간고사가 정말로 중요한지, 대학을 가는데. 대학을 가는 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는데요. 그래요? 내신을 수행하기에는 1학년 중간고사가 많이 중요하죠. 내신을 이어나가기 이어나가는데 어떤 의미에서요? 그 아무래도 그 시험 그대로 1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 쭉 유지가 웬만하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파악을 빠릿빠릿하게 해서 아 시험에서 이런 거를 공부하면 이게 나오겠다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한 친구들이 그 내신 고득점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첫 시험이 자신이 단점 그리고 보완점들을 체크하는 용도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시험이다. 기말도 있으니까 뭐 중간 못 봤다 해서 기말에서 만회할 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 학교 내신은 1년 내내 같은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때 이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출제를 하신다, 뭐 수업에서 강조하신 부분은 꼭 출제를 하신다더라 등의 그런 정보들을 미리 자기가 알고 있으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그 두 학생은 생각한 것만큼 내신 성적이 나왔나요? 실제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왔지. 왜냐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학교 때는 정말 다 잘하는 학생이었을 텐데 고등학교 가면 진짜 속된 말로 현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땠는지 두 학생은? 둘 다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저는 내 기억이 맞으면. 언제 해볼까요? 저는 두 가지만은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요. 국어가 4였고 합쳐서 2.3이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등급으로. 1학기로만 1학기 중간고사 가등급. 1학기 중간고사만 했을 때. 네. 국어가? 전체 과목이 전체가? 저희 학교는 그 가내신을 따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마다 해서 가내신을 먼저 주고 그러니까 다 윗등급으로 가려면 몇 점을 극복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등급상으로 2.3등급이 나왔다는 거 같은데요. 1학기 내신이 전체 총합해서 네, 1학년 1학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1점대로 끝났던 것 같은데. 1점대로 그쵸. 2.16 정도 되잖아요. 1점대 후반이었던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네. 극복은 가능했고. 내가 2점대였거든. 그래요? 승현 승현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들어갔거든요. 이게 막 알려주죠. 4%가 1등급이고 네. 11%가 2등급이고 라는 그것도 정보는 모르는 알고 거 있는데 알고. 정확히 그게 몇 등까지고 그런 거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시험을 딱 치렀는데 생각보다 엄청 등급 따기가 빡빡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많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중간고사 보고 와 이제 쉽진 않겠구나 등급 따기가 라는 생각은 들으면서도 그래도 심화반에는 낑겨 있구나. 마지막 제가 문을 닫고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문을 닫고. 그거 자체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시험으로 저는 기억에 남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심화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심화반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심화반에 들어가는 걸 추천할 건지 후배들한테 본인들의 입장에서. 근데 이게 어쨌든 심화반이 들어가는 게 자기가 성적이 좋으면 이제 알아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점수대만 높으면은 가능하긴 한데요. 저는 근데 선생님이 그 상담 그때 학년 전체 이렇게 말을 하셨나 그러셨을 때 목표 3가지를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네. 그때 심화반에는 꼭 붙어 있어라. 1점대 이내의 내신을 유지해라. 막 이런 등등의 목표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에 남아가지고 핸드폰에 저장까지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전 심화반 자체를 목표에 두고 공부를 했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심화반에서 떨어지지 말고 계속 끝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겠다. 유지해야 되겠다. 네. 이 자리를 그, 고수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저한테는 공부 동기부여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때요? 중간고사를 보고 그때 성적이 괜찮아져가지고 심화반에 뒤늦게 들어온 케이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심화반 활동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심화반에 일단 남아는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심화반 그 붙어놓고 활동 그 참여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일단 있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 얘기를 듣다 보면서 좀 느낀 건데 그래도 저희 학교 나름은 그래도 1학년 때보다는 좀 3학년 때로 갈수록 이 저희 1신 에이스라는 팀이 빛을 발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학생들이 뭔가 이걸 목표로 삼아서 온다라는 게 되게 좀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비고일들이 고민하는 것,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동아리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아리 선택이 정말 대입을 봤을 때 중요한지 학교 생활, 뭐 꼭 대입이 아니라도 학교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지 생각해 볼 때 승현 학생은 동아리 뭐 했어요? 저는 수학 동아리 수세미라고. 수세미. 네, 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형도 야탑고여가지고 저희 형이 이 동아리 무조건 들어가. 야탑고에서 되게 괜찮은 동아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동아리를 전 되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자기소개서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랬었거든요. 마지막에 수세미로 삼행시를 짓는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열심히 썼었던 기억이 있고. 어떻게 썼어요? 수. 잘 기억이 안 나요. 열심히 썼다며요. 수. 기억이 나중에 있으면은 제가 사진으로. 네. 그 수학 동아리 했고 하나 한 거예요? 네, 그거 하나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동아리에서 하는 활동보다는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 되게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인생을 되게 주체적으로 사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다른 반이었지만 그 친구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었던 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동아리인 수세미를 선택한 이유가 네. 형의 강압? 추천이죠. 어쨌든 수학 관련 동아리면은 제가 이과 거니까. 관련 진로를 갈 건데 거기에도 어쨌든 좀 맞는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도현 학생은 어떤 동아리 했어요? 저는 1학년 때는 뇌과학 동아리를 했고요. 2, 3학년에는 동아리를 바꿔서 그 생명과학 동아리로 했는데 바이오인포메틱스. 동아리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네,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꾸는 시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게 또 저희 학교만인지는 모르겠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하는 동아리도 있고 1학년만 할 수 있는 동아리도 있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동아리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1, 2, 3학년 올라가는 동아리 같은 경우도 일부 인원은 추가 모집을 해서 뽑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현 학생은 뇌과학 동아리에 들어갔다가 왜 바꿨는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왜 뇌과학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그 과학 동아리가 뇌과학 동아리랑 생명과학 동아리가 이렇게 있어서 네. 두 개 다 신청을 했는데 여기만 붙었어. 붙은 게 뇌과학 동아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고 싶었던 걸로 다시 바꾼 거예요? 다시 바꾼. 어떤 면이 좀 더 좋아 보여서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뇌과학 동아리에서 주로 하는 게 이제 리서치나 탐구, 공부 같은 거였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실험을 훨씬 좋아하는 쪽이어서 친구들 생명과학 동아리 하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맨날 실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럽다 하는 생각 많이 하고 몇 번은 그 동아리에 그 선생님들 허락 받고 그 참관도 하고 같이 실험도 끼어서 하고 하다가 이제 2학년 때 정식 허가 받아서 동아리 들어가게 된 거죠. 공교롭게도 수세미와 바이오 인포그래픽은 모두 다 저희 약간 부서 거를-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그런 거예요? 동아리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 탐구를 할 때 뭔가 심화 모듬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교과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동아리의 인맥 아니면 동아리의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두 동아리는 좀 도움을 많이 받는 동아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아리를 선택할 때 네. 학교 대표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자기가 만약에 진로가 있다면 그 진로랑 관련이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만약 진로가 확실하게 없다면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대표 동아리는 일단 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나의 확실한 뭔가의 선택이 없다면 네. 그냥 대표 동아리를 노려봐라. 그쵸.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가 한 사람이 동아리를 하나밖에 못하니까요. 만약에 동아리를 여러 개 할 수 있었으면 저는 그것 말고도 밴드 동아리 같은 거 하나쯤은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좀 아쉽다. 아쉬워요. 선택 다음에 동아리 부장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들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아리 부장을 하거나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못했습니다. 저도 동아리 부장은 안 했죠. 안 했어요. 더 큰 거라서. 학생회장을 해서. 어쨌든 자기가 적극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기부에 몇 마디 적히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을 이끌고 또 그 동아리 부장들끼리 하는 회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친구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번 고등학생이니까 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적극적으로 많은 걸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도현 학생은 어때요? 저 아까 친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험이고 거기서 나오는 깐지는 덤이고 그렇구나. 하나만 추가적으로 물어보게 되면 그 수세미도 활동을 할 거고 그 바이오 인포그래픽도 좀 뭔가 활동을 하잖아요. 그때 동아리 부장의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주제가 설정되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실험을 내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동아리 부장을 하는 게 좀 필수적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꼭 부장이 아니어도 선생님께 뭐 말씀드리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부장이 아니어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적극성만 있다. 저희 동아리도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지금 다 종합전형에서 리더십을 판단하는 것 중에서 그 동아리의 장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아리장이든 학급 회장이든 전교 회장이든 다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가 좀 뭔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동아리 부장이 나머지 중에서는 조금 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부장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예비 고1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을 쭉 한번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장 잘했다 싶은 거하고 정말 가장 이거는 좀 후회스럽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1학년을 놓고 봤을 때는요. 네. 가장 잘했다고 느낀 거는 시험을 보면서 제가 뭐 모자란 부분을 스스로 고쳐나가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공부, 딱 말하는 그 공부를 열심히 했다 생각하고요. 가장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그 공부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친구들과 그 이제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줄어들었다는 게, 사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고등학교에서 빡세게 공부한 기억보다는 친구들이랑 함께한 기억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틀어지는 게 맞나? 저는 아쉬운 거는 저는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쭉 진로가 없었던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딱히 진로를 찾지 못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진로가 없다는 변명 아래에서 생기부를 채우는 거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꼭 진로가 아니었어도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제 생기부에 집어넣었으면 생기부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조금 들긴 합니다. 진로가 없다. 그러니까 뭐 꼭 진로에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네. 어떤 내용이라도 들어가 있는 게 꼭 1학년 때가 아니라도 2학년 때 생기부를 쓸 때
뭔가 1학년 때 그래도 많이 내용이 있으면 여기서 연결해 가기도 더 수월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힘일까요? 이제는 또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이들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